그러면 이제 광고에 어쨌든 유입을 시켰어요.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매출이라던가 우리가 뭔가 그때마다 목표로 하는 그런 KPI를 달성시키려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팅의 꽃은 저는 좀 리타게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타게팅이 좀 어려워지는 또 시대가 왔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파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드파티 데이터를 많이 모아놔서 리타게팅 한다 해도 결국에는 모수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광고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리타게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도 잘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실제 우리 서비스에 방문해서 회원 가입했을 때 거기 들어간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광고 매체 안에서 오디언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서드 파티 데이터를 함께 통합해서 오디언스를 만들어 버리면 소모되고 있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서드 파티 데이터를 보완해 줄 수가 있겠죠.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믹스해서 리타게팅 전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퍼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퍼널을 짜야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개인화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널은 한글로 해석하면 깔때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이죠. 그래서 잠재 소비자가 고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 구매 여정 모델인 AIDA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해석해 보면 고객이 액션, 구매까지 일어나는 결과가 결국에는 이 위의 세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A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첫 번째로 이런 A라는 상품이 있구나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상품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곳에서 입소문이 나다 보니 A 상품에 약간 흥미를 느껴지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상품을 지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겠어 라는 어떤 욕망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가게에 1000명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1000명이 모두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깐 장난감 가게에 방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트를 하다가 이쁜 인테리어가 이뻐서 장난감 가게에 방문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약간 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300명이 있는데요. 이 300명은 그러면 이 장난감에 약간 구매하고 싶은 사용자가 많이 모여 있겠죠. 아니면 이 장난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장난감 생각보다 하자가 좀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안 사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내년에 조카가 내년이 생일이니까 내년에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또 이 장난감 다른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여긴 10만 원이네.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총 200명이 이탈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100명이 남는데요. 그래서 1000명, 300명, 100명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깔때기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깔때기 모양, 이 마케팅 퍼널은 서비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인지, 그리고 인게이지멘트, 세일즈라는 이런 세 단계 퍼널이 있는 것 같고 그 아래 보면 인지, 그리고 조사, 그리고 고려, 전환, 반복 이런 퍼널을 5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퍼널을 보면 유입 경로 시각화를 보면 이거는 구매가 아닌 회원가입을 KPI로 두고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딱 2단계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관 동의를 하고 정보 입력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한다. 이렇게 퍼널을 나눈 것 같고, 맨 마지막 아래에는 이 앰플리튜드의 퍼널인데,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비디오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일련의 이후 세 단계를 통해서 펄체이스, 구매를 한다라고 퍼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CDP 툴인 디파이너리가 제공하는 고객 여정인데요. 즉 퍼널이죠.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앞에 인스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 뭐 앱 서비스 같네요. 왜냐면 웹의 경우에는 뭐 앱을 따로 뭐 인스톨을 하는 그 경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보니까 고객이 앱을 인스톨하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과 같은 로그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 뷰 그리고 상품 페이지를 조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purchase 구매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톨한 사용자가 100%라고 한다면 이후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40%고 그중 60%는 이탈을 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로그인한 사용자 중 20%가 50%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최종 그 인스톨한 사용자 중에 20% 사용자가 상품 조회를 하고 그 상품 조회를 한 사람들 중에 약 4분의 1만 구매를 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바로 뭐 액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정의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의사결정, 어떤 액션을 좀 하기에 되게 수월해지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거두절미하고 어떤 것부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볼 수 있냐면 일단 이탈이 가장 많은 지점을 먼저 개선시켜야 최종적으로 펄체이스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원가입 버튼을 좀 메인 페이지에 좀 크게 좀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앱 설치해서 메인 페이지를 딱 방문했을 때 이넷 메시지를 띄워서 회원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이탈률을 좀 더 개선시켜서 최종적으로 펄체이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회원가입 CTA 버튼을 크게 만들어 보자 아니면 뭐 이넷 메시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많이 시켜 보자는 정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때론 이런 검증을 좀 더 좋은 가설을 만들어주고 좋은 가설을 만들어주고 검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때로는 고객 인터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톨을 했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인터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도출해보고 그 도출된 이유로 가설을 세워보고 실험을 하는 것이 때로는 속도나 성과면으로 리소스를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톨과 로그인에 있는 그 퍼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광고 매체나 CRM을 통해서 개선시켜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 획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온라인 광고 매체에서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디언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통 서드 파티 데이터로 했다면 이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도 오디언스로 같이 이제 믹스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드 파티 데이터가 유실되는 시점에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같이 더해줌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ATT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객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계속 획득하려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이 CRM에서도 그런 확보된 퍼스트 파티 데이터 기반으로 이탈된 고객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SMS나 이메일을 보내면서 최종적으로 이 펄체이스 비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탈된 고객을 다시 유입시키는 행위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해질 건데요. 퍼널별로 본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인스톨만 한 고객에게 이런 광고 매체 CRM을 통해서 유입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서 또 회원가입에서 퍼체이스 뷰, 상품 조회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대상으로, 그 이탈한 고객 대상으로 매체나 CRM을 통해서 다시 유입시키고 다시 퍼체이스 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구매까지 있어서 또 이탈된 고객에게 할인이나 쿠폰 같은 그런 메시지, 다른 혜택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시키면 결과론적으로는 점차 이제 그로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지 정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퍼널 구축을 잘 해놔야, 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잘 해놔야 우리가 의사결정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퍼널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퍼널 구축을 하려면 사실 이제 데이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도구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란 어떤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퍼널을 아무리 잘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내부 내부 담당자끼리 또 커뮤니케이션 리소스가 또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퍼널을 구축함에 있어서 쉽게 이제 좀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좀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게 돈을 들이지 않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퍼널을 구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퍼널을 해보고자 하는 서비스는 이 김인삼 미술치료 연구소인데요. 이 서비스를 보니까 어떤 부부 상담 혹은 자녀 상담, 어려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이 연구소를 통해서 해결책을 받고 해소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플랫폼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간략하게 퍼널이 5개로 바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연구소 소개를 또 보고, 그리고 내가 내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안내라는 퍼널도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어떤 실제 사례를 보기 위한 사진들이 담겨있는 자료실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야기마당,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같은 이야기마당도 있네요. 그래서 각각을 클릭해보면 여기 뒤에 URL 파라미터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URL 뒤에 여기는 인트로덕션이라는 01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이 프로그램 안내를 눌러보면 이 프로그램 공사라는 파라미터가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안내를 누르니까 프로그램 03이 붙어 있고, 이 자료실을 눌러보니까 갤러리 01이라는 게 또 붙어 있고, 그리고 이야기 마당을 눌러보니까 이런 노티스라는 URL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인지해보고 구글 애널리틱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홈에 딱 접속하고 나서 여기서 행동 탭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사이트 콘텐츠를 눌러주신 다음 모든 페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모든 페이지를 클릭하고 나면 이 페이지 URL이 쭈루루룩 나오고, 옆에 이제 페이지 뷰수나 숨 페이지 뷰수, 방문수 같은 여러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 숨 페이지 뷰수입니다. 이 숨 페이지 뷰수는 이제 유니크 페이지 뷰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왜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용자가 문의 전화까지 남기는 데 있어서 연구소 소개, 프로그램 소개, 자료실까지 방문했는데, 그날 이제 인터넷 회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구소 소개만 100번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퍼널을 구축했을 때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냐, 유의미한 퍼널이 될까 했을 때 그거는 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용자가 100번의 클릭을 했어도, 혹은 100번의 페이지를 방문했어도 이것을 단 한 번으로 카운팅하는 이 숨 페이지 뷰수 지표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페이지 URL을 본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인트로덕션이나 프로그램, 이런 노티스, 갤러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한번 퍼널을 구축해 봤습니다. 이렇게 퍼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순 페이지 뷰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묶어 보았는데요. 일단 메인 페이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업 소개 페이지가 그 다음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치료 프로그램 페이지 방문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티스, 뭐 공지사항이나 갤러리 방문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이제 퍼널을 짜다 보니까 과연 이 상담 신청까지 있어서 이 공지사항 방문과 갤러리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 상담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전화를 해보니까 상담 신청하기까지 공지사항을 방문하거나 갤러리를 방문한 사용자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실제 방문했던 사용자에서도 보통 상담 신청하기까지 이 공지사항이나 갤러리 방문은 의미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실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제거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메인 기업 소개,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담 신청을 한다는 퍼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이 메인과 기업 소개에서 이탈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이탈수를 가장 빨리 메꾸는 것이 상담 신청에 있어서 빠르게 전환율로 성과를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인에서 기업 소개까지 소비자들이 이탈되지 않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기업 소개를 좀 더 크게 띄운다던가, 아니면 뭐 광고를 할 때 메인 페이지에 이탈한 고객에게 기업 소개로 넘어갈 수 있는,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현상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왜 이탈이 많이 되는 거에 대한 Y는 소비자 또는 고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에서 이러한 퍼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상품 조회를 했지만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인이 구매라는